아파트 재건축, 이거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 마주하게 될 가장 큰 투자 결정 아닐까요? 단순히 낡은 집을 새 집으로 바꾼다, 이런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생을 바쳐서 일군 가장 소중한 자산이 뭘까요? 맞아요.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잖아요.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가치가 담긴 곳이죠. 자,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재건축 계획, 과연 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혹시 오히려 그 자산을 거대한 위험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보죠. 대부분 재건축 단지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강식, 바로 주민들이 직접 나서는 조합 방식 있잖아요. 여기에 도대체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조합 방식, 이름만 들으면 되게 좋죠? 주민이 직접 사업의 주인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천억, 아니 조 단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건설이나 금융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우리 주민들이 이끈다?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목록, 이게 그냥 글로만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조합 방식의 어두운 현실입니다. 특정 업체랑 짜고 뒷돈 챙기는 건 거의 기본이고요. 조합 돈을 그냥 내 돈처럼 개인 소송 비용으로 막 빼돌려요. 심지어 서면 결의서 같은 걸 조작해서 주민들 의견은 그냥 싹 무시해버리고 이권을 둘러싼 다툼이 막 폭력 사태로 번지는 일까지 정말 흔하게 벌어집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요, 이게 단순히 돈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재건축 현장에서는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주민한테 당신 소리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끔찍한 협박까지 오갔다고 합니다. 아니, 내 집 새로 짓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새 내 목숨까지 위협받는 전쟁터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온갖 혼란과 갈등의 대가 정말 혹독합니다. 사업이 딱 1년만 멈춰도요, 금융비용,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자만 5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돈 누가 메꿔야 할까요? 맞습니다. 결국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추가 분담금으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죠. 아니, 그럼 이 모든 위험을 피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다행히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반대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투명한 시스템, 바로 신탁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탁사가 뭐냐고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국가금융감독기관이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는 프로젝트 금융 전문가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심부름센터 같은 게 아니고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오직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걸 목표로 하는 전문 금융회사인 거예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아주 극명하게 보이죠? 사업 주체가 비전문가인 주민이냐, 아니면 금융 전문가 집단이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돈 문제, 이 자금 관리가 그냥 주먹구구식이냐, 아니면 국가기관의 감사를 받는 투명한 시스템이냐,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탁 방식이 구체적으로 대체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철벽처럼 지켜준다는 걸까요? 그 핵심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열쇠는요, 바로 투명성, 이 세 글자에 있습니다. 신탁 방식이 가진 막강한 장점,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내 돈이 전문가의 금고 안에 있는데 그 금고를 또 금융감독원이 지켜보는 말 그대로 이중안전 장치가 있는 셈입니다. 둘째, 애초에 구조적으로 뒷돈이나 횡령 같은 비리가 끼어들 틈 자체가 없어요. 불가능하게 만들어놨죠. 셋째, 전문가들이 시공사랑 대등하게 협상해서 불필요한 공사비 거품을 쫙 빼주니까 결국 내 분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공사가 늦어진다? 그럼 그 피해를 주민이 아니라 시공사가 책임지도록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모든 리스크를 전문가가 대신 관리해주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신탁 방식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불확실한 사람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누가 와도 똑같이 돌아가는 투명한 시스템으로 사업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내부 정치, 감정 싸움 다 걷어내고 오직 성공적인 재건축이라는 목표 하나만 보고 달려가게 만드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제 더 이상 누가 그러더라, 카더라 하는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딱 이 4가지 질문만 한번 던져보세요. 첫째, 우리 돈이 들어있는 금고 열쇠, 과연 누가 쥐고 있는가? 둘째,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을 투명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셋째, 저 거대한 건설사를 상대로 우리 편에 서서 싸워줄 진짜 전문가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에 하나 문제가 터졌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 이 질문들에 자신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만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우리 아파트가 얼마나 멋지게 지어질지 그 설계도를 보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사업을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계도가 우리 가족이 살게 될 미래의 집을 그린다면 사업 방식은 그 미래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지도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평생의 자산,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이 중차대한 프로젝트의 운전대를 과연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열정만 앞선 비전문가의 손에 맡기시겠어요? 아니면 국가가 보증하는 전문가의 투명한 시스템에 맡기시겠습니까? 그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